당신은 오늘도 물병을 들고 물을 더 마셔야 콩팥이 좋아진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물을 늘렸는데도 붓기는 그대로고, 밤에 화장실은 여전히 자주 가고, 아침 소변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딱 3가지를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신 날에도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냄새가 강해진 적이 있나요? 둘째, 저녁만 되면 발목이나 손등이 뻐근하게 붓는 느낌이 있나요? 셋째, 밤에 한 번 깨기 시작하면 2번, 3번까지 이어지나요? 이 질문에 그렇다가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물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조건을 그대로 둡니다. 콩팥은 단순히 물이 많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콩팥이 원하는 건 잘 흐르는 환경이고, 그 흐름을 만드는데 의외로 한 가지 채소가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외래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70대 남성 한 분이 선생님, 하루에 2리터 넘게 마셔요. 그런데도 밤에 3번씩 일어나요. 라고 말합니다. 혈압약도 잘 드시고 겉보기엔 노력도 충분해 보이죠. 그런데 식탁을 조용히 살펴보면 물은 늘었는데 짠맛과 가공식품은 그대로이고 채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물병이 아니라 접시를 먼저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딱 일주일. 결과는 어땠을까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원리를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콩팥은 집안의 정수기 필터 같지만 동시에 배수관이기도 합니다. 물만 더 붓는다고 배수관이 막힌 채로 시원하게 내려가진 않죠. 오히려 넘치고 고이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물을 더가 아니라 흐름을 더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열쇠가 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채소가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음 파트에서 당신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양과 조합의 공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자, 이제 궁금해지지 않나요? 물보다 먼저 챙겨야 할 그 채소는 대체 무엇이고 왜 콩팥은 거기에 반응할까? 그 답을 찾으러 바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콩팥은 물을 많이 보다 잘 흐르게를 더 좋아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흐름을 도와주는 채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가장 현실적인 첫 선택으로 양배추를 꺼내겠습니다. 왜 하필 양배추냐고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먼저 쉬운 사실 하나.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늘리기만 하고 식사가 짜면 몸은 희석되네가 아니라 나트륨이 많네로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면 갈증이 더 생기고 물이 더 필요해지고 밤에 소변으로 내보내느라 잠이 깨기 쉬워집니다. 이때 양배추처럼 섬유질이 많고 칼륨 부담이 비교적 낮은 채소가 한 접시 들어오면 식사의 전체 균형이 달라집니다. 짠맛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고 장이 편해지면서 몸의 붓기 리듬도 정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콩팥 문제는 콩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의학에선 장콩팥축, 장신축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염증 신호와 노폐물 성분이 혈액을 타고 돌고 그걸 콩팥이 처리하거든요.
양배추 같은 채소의 섬유질은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물을 억지로 늘리는 것보다 장과 혈관을 덜 흥분시키는 식사가 콩팥엔 더 편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은 열심히 마시는데도 몸이 무겁다 는 분들이 특히 여기서 갈림길을 만납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엔 논쟁도 있습니다.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쪽과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칼륨이 문제라 조심해야 한다는 쪽이 부딪히죠. 둘 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단계입니다. 수치가 많이 떨어져 칼륨 제한을 받는 분이라면 양배추처럼 비교적 안전한 채소를 선택하되 양과 조리법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아직 제한이 없거나 경계 단계라면 채소의 혈압과 대사해주는 이득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물을 더 마실까만 고민했지? 내 식탁의 짠맛을 줄여줄 채소 한 접시를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양배추를 포함해 콩팥이 편해지는 채소 접시 비율을 아주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한 가지, 좋은 채소를 오히려 부담되게 먹는 방식, 또 함께 짚어드릴게요. 계속 이어서 들어오시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양배추가 좋다 같은 한 줄 조언을 넘어서 당신이 실제로 접시에 올릴 수 있게 비율로 잡아보겠습니다. 콩팥은 감각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숫자와 균형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식탁도 느낌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합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만 딱 잡고 갈게요. 우리가 먹는 소금, 즉 나트륨은 혈관 안에 물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은 물을 잡고 부종이 생기고 밤에는 그 물을 빼내려고 소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나트륨이 많은 식사를 완충하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장치가 바로 채소의 섬유질과 식사의 부피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접시 비율이 있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콩팥이 덜 긴장하는 방식이죠. 당신의 한 끼 접시를 상상해 보세요. 접시의 절반, 반. 양배추 같은 부드러운 채소 익혀서 접시의 4분. 밥이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 양을 과하지 않게. 접시의 4분. 단백질 너무 짜지 않게, 너무 과하지 않게. 여기서 절반 채소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절반의 채소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반찬의 짠맛이 줄고 국물량이 줄고 씹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과식이 줄어듭니다. 콩팥은 이런 전체 리듬이 바뀔 때 가장 먼저 편해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챙기면서 오히려 콩팥을 불편하게 만드는 실수를 합니다. 바로 생으로 한 번에 많이입니다. 생야채는 건강해 보이지만 장이 약한 분에게는 가스와 복부팽만을 만들고 그 스트레스가 수면을 흔들고 결국 밥료가 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몸에 좋다니까 하고 김치 대신 샐러드에 소금을 뿌리고 드레싱을 듬뿍 넣습니다. 아이, 그러면 채소를 먹어도 나트륨이 다시 올라갑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좋은 걸 먹었는데 왜 더 힘들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식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양배추는 가능하면 익혀서 드세요. 찜, 볶음, 국에 넣기 이런 방식이 좋습니다. 익히면 부피가 줄어 과식을 막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간은 소금보다 향마늘, 파, 후추, 식초, 레몬, 깨로 잡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콩팥을 살리는 진짜 기술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또 다른 논쟁이 나옵니다.
채소를 익히면 영양이 줄어든다는 의견이죠. 맞습니다. 일부 비타민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을 생각할 때는 완벽한 영양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불편하게 먹어서 오래 못 가는 식단은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손해가 있어도 편하게 먹고 꾸준히 유지하면 수치와 증상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어떤 쪽이 더 현실적이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식단이 아니라 내일도 할 수 있는 식단 아닐까요? 자, 다음 파트에서는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럼 물은 얼마나, 언제 마셔야 콩팥이 편해지나? 그리고 양배추 말고도 단계별로 안전한 채소 선택은 무엇인가를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가시죠.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물은 도대체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콩팥은 양보다 타이밍과 염분 상황에 더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콩팥은 하루 종일 같은 속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특히 소변을 조절하는 항인 요호르몬 같은 것. 은밤에 물을 붙잡고 자자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물을 몰아서 마시면 어떤 분은 새벽에 화장실로 깨고 어떤 분은 오히려 다리가 더 붓습니다. 똑같이 물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늘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짠 식사 뒤에 물만 많이 마시면 몸은 단순히 씻어내기보다 나트륨을 희석하기 위해 물을 더 잡아두는 쪽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갈증이 반복되고 저녁에 수분 섭취가 늘고 밤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물이 문제라기보다 물이 들어가는 환경이 문제인 거죠. 기억하시죠? 흐름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권합니다. 오전부터 오후 초반에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고 저녁엔 목마름을 달래는 정도로만 조절하고 특히 국물, 찌개, 라면 같은 염분 높은 음식을 먹은 날은 물로 해결이 아니라 다음 끼니에서 짠맛을 줄이고 채소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자고요. 물론 여기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콩팥 결석 예방엔 물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신부전이나 신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은 과도한 수분이 오히려 부담이라고 말하죠.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당신이 부종이 심한지, 심장 기능 문제가 있는지, 신장 수치, EGFR와 칼륨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물을 마실 때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인지 불안해서 습관처럼인지 구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쯤에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콩팥 이야기는 혼자 끌어안고 불안해하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밤을 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더 실전입니다. 양배추만으로 끝내지 않고 상태별로 안전하게 고를 수 있는 채소 3단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김치, 국물, 반찬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숨은 스위치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채소를 늘리는데도 수치가 불편해지는 분들은 대부분 채소 자체가 아니라 이 조합에서 실수하거든요. 계속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좋습니다. 이제 채소를 늘리는데도 왜 수치가 불편해질까? 이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콩팥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좋은 의도로 움직이는데 몸은 예상과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채소를 3단계로 고르는 법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이면 당신 상태가 달라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콩팥이 힘들어질수록 문제가 되는 대표 수치가 칼륨과 인, 그리고 나트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칼륨만 무서워하다가 실제로는 나트륨과 가공식품 때문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즉, 채소를 줄여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여서 안전해지는 것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팥채소는 그 과정에서 당신을 도와주는 도구이고요. 자, 3단계로 잡아볼게요. 1단계, 비교적 안전한 기본 채소. 양배추, 오이, 양상추 같은 부드러운 채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양배추는 익혀 먹기 좋고 국물 없이 반찬으로 만들기 쉬워요. 여기서 핵심은 양보다 짠맛을 밀어내는 역할입니다. 접시 절반을 채소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젓가락이 덜 짜게 움직입니다. 2단계, 조리로 조절하는 채소. 시금치, 근대 같은 IP 채소는 영양이 좋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겐 칼륨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죠. EP 채소는 데치고 물을 버리면 칼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금치라도 생으로 한 움큼 쓴과 데쳐서 한 젓가락은 몸에 들어오는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채소는 종류만이 아니라 조리법이 곧 처방입니다. 3단계, 양을 더 엄격히 보는 채소. 토마토 주스, 말린 과일, 채소즙, 그리고 감자 고구마를 과하게 먹는 습관은 어떤 분에게는 칼륨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몸에 좋다는 이유로 채소즙을 매일 마시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씹어서 먹을 때는 포만감이 생기고 양이 제한되는데 즙은 순식간에 많은 양이 들어가거든요. 콩팥은 그 속도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또 나옵니다. 식물성 식단이 콩팥에 유익하다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 말기 단계나 칼륨 조절이 어려운 환자는 제한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초중기에는 채소가 보호막이 될 수 있고 진행된 단계에서는 채소도 조절해서 보호막이 됩니다. 방향은 같고 강도만 달라지는 거죠. 이쯤에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채소를 먹을 때 건강해지려고 먹나요? 아니면 불안해서 먹나요? 불안이 앞서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나옵니다. 바로 즙과 과한 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김치와 국물, 반찬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 스위치를 실제로 어떻게 끊는지, 그리고 양배추를 포함해 콩팥이 편해지는 저녁 한 접시를 구체적인 예시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확인할 겁니다. 당신의 밥료가 줄지 않는 진짜 이유가 혹시 채소가 아니라 저녁에 한 가지 습관일 수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저녁에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림이 떠오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위해 식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변화는 오래 못 갑니다. 작고 반복 가능한 한 접시가 이깁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나트륨은 물을 붙잡고 수분을 몸에 남깁니다. 그래서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밤에 혈관 속 수분이 흔들리고 콩팥은 그 균형을 맞추느라 바빠집니다. 결과는 두 가지 중 하나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자주 깨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얼굴이 붓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편해지면 밤이 편해지고 밤이 편해지면 콩팥이 쉰다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많은 분들이 김치 때문에 콩팥이 걱정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국물과 간이 센 반찬의 반복입니다. 김치도 물론 짠 편이지만 김치 한두 조각보다 위험한 건 국물까지 마시는 습관이 계속되는 겁니다. 국물은 나트륨이 물에 풀려 있어서 몸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고 양도 많아지기 쉽습니다. 콩팥은 그 속도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가능한 콩팥 편한 저녁 한 접시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예시, 가장 쉬운 버전입니다. 양배추찜 또는 양배추볶음 한 접시의 절반. 밥은 반 공기 정도, 당신 체형과 활동량에 따라 조절. 단백질은 짜지 않게, 달걀찜, 두부, 생선구이, 간은 최소. 이때 맛이 심심할까 걱정되죠? 그래서 소금 대신 향을 씁니다. 마늘, 파, 후추, 식초, 깨. 여기에 레몬 한 방울만 더해도 짠맛 욕구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건 감각의 트릭이 아니라 실제로 입맛을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예시, 김치를 포기 못하는 현실 버전입니다. 양배추는 그대로 절반, 김치는 반찬으로만, 국물 없이 두세 조각 국이나 찌개는 가능하면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반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플러스 밥 플러스 라면 사리 같은 조합이죠. 이런 날에 물을 아무리 조절해도 밥류가 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날에는 물을 늘리기보다 다음 끼니에서 채소 절반, 국물 최소로 균형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망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끼니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시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저녁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어떤 의사는 탄수화물보다 나트륨과 가공식품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밥류와 부종이 주된 문제라면 저녁에 짠맛과 국물이 먼저입니다. 탄수화물은 그 다음이고요. 물론 당뇨가 있거나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면 탄수화물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당장 체감하는 변화는 대부분 짠맛을 줄이는 쪽에서 먼저 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저녁에 배가 고파서 먹나요? 아니면 습관처럼 입이 심심해서 먹나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입이 심심해서 먹는 간식은 되게 짜고 그 짠맛이 물을 부르고 물이 밤을 깨웁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가면 오늘 이야기의 감정적인 핵심을 다룹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왜 몸이 따라주지 않을까라는 좌절감, 그리고 그 좌절을 바꾸는 가장 작은 행동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혼자서도 확인할 수 있는 7일 신호 체크를 드릴 겁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시죠. 당신이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는 건 아마 이런 마음이 한 번쯤 지나갔을 겁니다. 나는 정말 노력하는데 왜 몸은 쉽게 편해지지 않을까? 물도 늘려보고 덜 짜게 먹으려 애쓰고 채소도 챙겨보는데 어느 날은 좋아졌다가도 다시 불편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그런데요, 저는 의사로서 아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콩팥은 마음처럼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콩팥은 작은 신호로 변화를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알면 불안이 줄고 방향이 잡힙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콩팥은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버리지만
그 과정은 항상 혈압, 혈관, 호르몬, 수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식단을 잘했는데도 밤뇨가 늘 수 있고, 어떤 날은 물을 많이 안 마셨는데도 몸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라 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을 생각하면 소변만 바라보는데 실제로 콩팥이 편해지는 신호는 소변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아침에 손가락이 덜 뻣뻣하다. 양말 자국이 덜 깊다. 저녁에 발목이 덜 묵직하다. 밤에 깨더라도 다시 잠이 쉽게 든다. 이런 변화가 먼저 오기도 합니다. 숫자보다 체감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쪽과 염분과 야식이 먼저다라는 쪽, 그리고 식물성 식단이 콩팥을 보호한다는 쪽이 서로 다른 근거를 들고 말하죠. 저는 그 사이에서 당신에게 한 가지 기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이 밤에 편해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준입니다. 밤이 편해지면 혈압 변동이 줄고 심장이 덜 뛰고 콩팥이 덜 과로합니다. 결국 다음 날이 편해지죠. 그래서 당신에게 작은 실험을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딱 7일만 해보세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1. 저녁 국물은 절반만 접시 절반은 익힌 채소, 양배추부터. 3. 저녁 2시간 전부터 물은 목마름만 달래의 기사. 잠들기 전 발목을 10초만 눌러 자국이 얼마나 남는지 확인하기. 이게 무슨 대단한 의학 검사지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 7일은 당신에게 내 몸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또 하나가 좋아집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혈압 리듬이 안정되고 콩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려고 더 하는 것만 늘려왔지, 덜 하는 것을 정교하게 줄여본 적이 있나요? 물을 더, 운동을 더, 영양제를 더. 그런데 콩팥이 쉬는 길은 때로 짠맛을 덜, 국물을 덜, 저녁물을 덜입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물은 어떻게, 채소는 어떻게, 저녁은 어떻게를 당신이 바로 기억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시작할 작은 약속, 데이1/7 챌린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콩팥은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지치고, 또 조용히 회복합니다. 그래서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이 훨씬 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물을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콩팥이 잘 흐를 수 있는 환경이 먼저라는 것. 그 환경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가 바로 채소 한 접시였죠. 특히 양배추처럼 부담이 비교적 적고 익혀 먹기 쉬운 채소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기억해 두실 한 문장을 남겨볼게요. 콩팥은 물의 양보다 저녁의 짠맛과 흐름에 먼저 반응한다. 그리고 실전 공식도 있었죠. 접시의 절반은 익힌 채소 국물은 건더기 위주, 국물은 절반물은 낮에 나눠 마시고, 저녁에는 목마름만 달래기, 채소는 생으로 한 번에 많이 보다 익혀서 꾸준히 혹시 오늘 들으면서 나는 칼륨 제한이 있는데 채소가 겁난다 는 마음이 스쳤나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끊자가 아니라
그 채소를 조절해서 내 편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양배추처럼 비교적 안전한 선택부터 시작하고 IP 채소는 데치고 물을 버리는 방식으로 조절하고 채소즙처럼 빠르게 많이 들어오는 형태는 피하는 것. 이건 겁을 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전하게 오래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물을 더 마시려고 애쓴 것도, 덜 짜게 먹으려 한 것도 모두 살아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그 노력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는 겁니다. 더하는 노력에서 덜어내는 지혜로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밤 당신은 어떤 선택 하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국물을 반만 남기기, 양배추를 한 접시 올리기, 저녁 늦은 물을 한 컵 줄이기. 딱 하나면 됩니다. 콩팥은 그 하나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작은 약속을 해볼까요? 댓글에 day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7일 동안 밤에 깨는 횟수나 아침 붓기, 양말 자국 중 하나만 체크해보세요. 결과관이 어땠는지, 어떤 날이 가장 편했는지 당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가 당신 덕분에 오늘 밤을 조금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콩팥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한 접시가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데이1 지금 시작해봅시다.